사라나라는 조그마한 옛 인도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음씨 고운 약초 전문가인 카리아니가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으며 아픈 이를 돌보고 외로운 노인에게 말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지려할 무렵 우아한 차림새를 한 라자라는 나그네가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멀리서 온 귀족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의 아름다움과 여러분의 친절에 끌려 잠시 머물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흔쾌히 허락했고 카리아니 역시 그의 피로를 풀어주겠다며 약탕을 내주었습니다. 라자는 감사 인사를 하며 그 약탕을 받아 마셨고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서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운 말과 풍부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귀한 문서를 손에 넣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라자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작은 거짓말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사실 다른 마을들에서도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마을에도 제가 가진 지식이 도움이 되길 바라요. 이 말에 사람들은 더욱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라자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카리아니는 라자의 말 속에서 자잘한 모순을 느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라자님, 예전에 말씀하신 다른 마을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면 좋겠는데 왜 마을 이름을 기억 못하시죠? 라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은 탓인 듯합니다. 여행 중에 너무 많은 마을을 돌아다녀서요. 카리아니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더 묻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마음 한켠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라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말을 지어냅니다. 이 마을의 오래된 문서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제 여정의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역사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 진정성 있어 보이는 제안에 감동의 문서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카리아니는 이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라자를 전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카리아니는 이대로 두면 온 마을이 위험해질 것 같은 불안감에 결심을 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자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건넸지만 그 속에는 분열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제 카리아니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참 현명하시지만 조금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마을이 새로운 바람을 받아들이려면 좀 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자의 말은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였고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카리아니는 좋은 분이지만 어쩌면 우릴 너무 붙들어매고 있을 수도 있지. 누군가 이렇게 속삭이자 라자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마을의 발전을 바라며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 스스로 변화를 각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 말에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고 카리아니를 찾아오는 이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카리아니는 마을 광장에서 라자와 맞섰습니다. 라자님,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요즘 제게 찾아오는 이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라자는 한결같이 온화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카리아니님, 저는 단지 마을 사람들과 미래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제 말이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너무도 신사적인 태도에 카리아니는 더 묻지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작은 회의가 열렸고 라자는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믿으세요. 카리아니님의 지혜는 훌륭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의견도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저는 단지 이 마을의 더 나은 미래를 바라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뒤에서는 라자가 카리아니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전혀 다른 말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카리아니가 이 마을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것을 그녀가 관리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말은 서서히 마을 사람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카리아니를 믿는 이들과 라자에게 매료된 이들이 나뉘어 곳곳에서 의심이 퍼지고 쌀쌀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카리아니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오히려 분란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닌지 괴로웠던 그녀는 결국 붓다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풀어낼 방법을 찾으려면 붓다님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이튿날 아침 카리아니는 홀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머릿속에는 라자에 대한 의심과 마을을 향한 애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 길 끝에 붓다를 만나 물었습니다. 붓다님, 저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오히려 의심을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붓다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카리아니여, 말에는 힘이 있지. 사람들을 이어주는 힘이기도 하고 갈라놓는 힘이기도 하다. 바른 말, 바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이가 잘못된 말로 분열을 일으켜도 너는 너의 바른 말로 다시 이어주려 애써야 한다. 이 말에 카리아니는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붓다님.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결심이 서자 동쪽 하늘에서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품고 마을로 돌아온 카리아니. 하지만 돌아온 마을 분위기는 한층 더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라자의 계략이 이미 효과를 발휘해 사람들 사이에는 깊은 불신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큰 사건이 터집니다. 마을 보물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소중한 약초가 도난당한 것입니다. 이 약초는 마을 모두가 의지하던 귀한 것으로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사람들은 놀라 범인을 찾아 나섰고 라자는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약초의 밝은 이일 겁니다. 그 말이 나오자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카리아니에게 쏠렸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카리아니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라자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카리아니님이 그동안 마을을 위해 힘써 오셨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창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냉정하게 들리는 라자의 말에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장로가 카리아니에게 물었습니다. 카리아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게냐? 그 목소리에 차가움은 없었지만 의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을 위해 힘써왔고 훔친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카리아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미 그녀를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카리아니는 마을 변두리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자가 다가왔습니다. 카리아니님, 이런 곳에 계시다니 무슨 일이라도. 무슨 일이냐니요. 당신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걸 모르지 않아요. 라자는 잠시 표정을 바꾸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마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죠. 정말 무죄시라면 저도 기꺼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카리아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라자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고 그 의도를 간파하는 사람은 카리아니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리아니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물창고를 꼼꼼히 조사했고 거기서 라자의 옷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작은 천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증거로 쓸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조각을 움켜쥐고 장로를 찾아간 카리아니는 말했습니다. 장로님, 이것 좀 봐주세요. 라자님의 옷감 조각으로 보입니다. 장로는 그것을 살펴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명 그의 옷과 비슷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의심하기 이릅니다. 조급함이 느껴졌지만 카리아니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조사할 시간을 주세요. 이대로 두면 마을 전체가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날 밤 카리아니는 다시 붓다를 찾았습니다. 마음의 혼란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붓다님,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말을 온전히 믿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다들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붓다는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카리아니여, 진실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행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네가 바른 길을 지켜나간다면 진실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 말에 카리아니는 다시 희망을 품고 다음 방법을 고민하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라자의 교묘한 계략은 계속 마을을 어지럽히고 카리아니는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라자를 따르는 이들은 점점 그의 말만 믿었고 라자를 비판하는 이들은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라자는 마을 회합에서 당당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 마을의 안녕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카리아니님의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모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리아니의 과거라니 무슨 말이야? 라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어갔습니다. 카리아니님이 예전에 살았던 마을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데 그 일로 인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숨긴 건 아닌가 싶네요. 그 자리에 있던 카리아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라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일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걸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또다시 술렁이고 라자의 말을 믿는 이들이 늘어갔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카리아니를 믿었지만 많은 이들이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카리아니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왜 자신이 이렇게까지 몰려야 하는지 마을을 위해 헌신한 마음이 계속 뒤틀려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라자가 마을을 망칠 거야. 그건 절대 막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카리아니는 마을 광장에 나와 모두에게 자신의 과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과거를 숨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굳이 꺼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전에 다른 마을에서 약초사로 일하던 시절 큰 재해가 닥쳐 많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저를 탓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인 채 카리아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제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곳에 와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얻으려 애썼고 마을을 위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눈물 어린 호소의 몇몇 사람들은 다시 그녀의 성실함을 느꼈고 서서히 돌아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라자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일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걸로 결백이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의심이 퍼지자 카리아니는 붓다를 찾아가 또 한 번 물었습니다. 붓다님, 어떤 노력을 해도 사람들은 제 말을 전부 믿지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실을 전할 수 있을까요? 붓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카리아니여, 남의 마음까지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내 마음의 평온을 먼저 지켜라.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네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라. 그 말에 카리아니는 다시금 용기를 얻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라자의 본심은 점차 드러났습니다. 카리아니가 고립되는 동안 그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들을 교묘히 움직여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냉정하게 대했고 이용할 가치가 있는 이들에게만 달콤한 말을 건넸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젊은이 타루크가 라자를 찾아왔습니다. 라자님, 저도 마을의 미래를 위해 뭔가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훌륭한 마음이구나. 그런데 나에게 줄 만한 게 있나? 당황한 타루크는 자신이 가진 귀한 곡물 이야기를 꺼냈고 라자는 즉시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곡물이군. 그게 있으면 마을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결국 타루크는 곡물을 전부 내줬지만 정작 그가 도와달라고 찾아갔을 때 라자는 싸늘히 대답했습니다. 타루크, 난 지금 바쁘다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게. 그 무정한 태도의 타루크는 라자에게 점점 실망하며 마음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카리아니는 소수의 지지자들과 함께 마을의 화합을 되찾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오로지 마을 전체를 구할 길을 모색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라자님과 맞서 싸우기보단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을 방법을 찾아보자. 지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냈습니다. 그날 밤 카리아니는 다시 붓다를 찾아갔습니다. 붓다님, 저는 라자처럼 사람들을 조종할 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을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붓다는 따스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카리아니여, 베푸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베푸는 것은 남을 살릴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살리는 길이다. 집착을 놓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라. 그 자유로운 마음이 내 길을 비출 것이다. 그 말을 되새기며 카리아니는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붓다님. 저는 가진 모든 것을 마을을 위해 쓰겠습니다. 며칠 후 저녁, 라자는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또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을의 장래가 정말 걱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드릴 게 있지요. 라자는 한 장의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근처 어딘가에 보물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만약 그걸 찾아낸다면 마을은 부유해지고 여러분 삶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지만 카리아니는 뭔가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라자님, 그 정보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나요? 라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멀리서 구해온 지도입니다.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합치면 성공할 겁니다. 사람들은 라자의 말에 혹했지만 카리아니는 그가 어디서부터인가 초조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수의 지지자들과 함께 지도를 살펴보고 실제로는 보물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역시 함정이었어. 카리아니는 확신하며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다음 날 광장에서 카리아니는 라자에게 맞섰습니다. 라자님, 이 지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마을 사람들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채우려 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술렁였습니다. 그럴 리가, 난 마을을 위하는 마음뿐이었어. 라자는 끝까지 부정했지만 눈빛에는 동요가 역력했습니다. 카리아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붓다님의 말씀대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옳다면 여기서 증명해보세요. 라자는 대답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았다. 사실 나도 이 마을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게 진실이다. 라자의 고백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일부는 그를 당장 내쫓자고 했지만 카리아니는 조용히 말렸습니다. 분노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와 똑같이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라자는 마을을 떠났고 카리아니와 마을 사람들은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비로운 행동은 사람들 마음에 깊이 울렸고 모두가 다시 서로를 믿고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배신과 그로 인한 상처는 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등 돌리는 사람이 보이는 6가지 행동, 거짓말하기, 말 바꿔서 전하기, 이중혀, 책임을 떠넘기기, 비밀을 흘리기, 자기 편할 때만 연락하기, 남을 조종하기, 이 6가지는 시대를 넘어 인간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면 분노와 보복심에 휩쓸리기 쉽지만 붓다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고요하게 지키고 진실과 자비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과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남을 해치는 행동이 결국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는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용서와 자비가 지닌 치유의 힘 역시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배신하는 입장에 서지 않도록 바른 마음과 진실한 말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배신의 아픔을 겪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배움을 얻고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